공포 밖에서 주최하는 이런 포럼 행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발표 기회를 주셔서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AI 시대의 사이버 보안 위협과 법 제도적 대응 전략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사실 요즘 잘 아시겠지만 AI 기술 발전이 너무 빠릅니다. 빠르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빠른 기술 발전의 법 제도라든가 거버넌스가 사실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공학을 하는 저희들, 엔지니어링 하는 엔지니어도 AI 기술 발전이 너무 빠르니까 사실 막 따라가는데 진짜 힘겹습니다. 그러니까 뭐 AI 분야에서 1년에 아주 우리가 탑 컨퍼런스라고 하는 최고 수준의 컨퍼런스에서 발표되는 논문들이 지금 거의 10,000편 이상이 발표가 해마다 되고 있어서 저희가 뭐 그런 것들 기술 발전에 3개월이면 벌써 뭐 우리 예전 같으면 뭐 기술의 한 세대가 바뀌는 막 이런 정도로 속도가 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마찬가지로 보안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AI 기술 발전이 빠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뭐 보안 패러다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가야 되는데 저희도 사실은 굉장히 지금 그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순간을 많이 지금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뭐 AI 시대의 사이버 보안 위협 또 전망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이버 보안은 사실 어디든지 이슈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가 있겠으나 가장 좀 주요한 이슈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좀 몇 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한 7가지 AI 보안의 주요 이슈들, 뭐 기술적인 면도 있고 또 그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이슈에 관련돼 가지고 뭐 국내외 AI 보안 관련 법, 또 법적 동향 같은 거, 어떤 제도들이 만들어졌고 또 어떤 제도들이 지금 다른 나라 또 국내에서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서 좀 뭐가 돼야 되느냐를 좀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뉴스를 한 2가지만 제가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어떻게 보면 가장 대변되는 문제를 보여주는 2가지 뉴스입니다. 트로픽이 개발 중인 AI 모델에 곧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될 것이며, 교체를 주도한 개발자는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허구의 이메일을 제공하자 AI 모델이 개발자의 불륜을 폭로하겠다는 협박 메일을 보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 이란의 신형 탄도미사일이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를 폭격하고 있다며 러시아 국영방송이 내보낸 건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이 화면은 지난해 6월 이란의 로켓 공격에 대응해 이스라엘군 방공 시스템이 작동한 장면입니다. 폭격으로 이스라엘 건물이 반토막 나는 영상도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건물이 갈라지면서도 형태가 온전해서 가짜 영상임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예. 이 2가지 제가 뉴스를 보여드린 이유가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2가지를 잘 이제 표현해주는 뉴스인데, 하나는 첫 번째 뉴스는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소위 에이전트, AI 에이전트 또는 에이전트 AI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위협에 대한 거고, 2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벌써 이미 경험하고 계신 딥페이크. 예. 이 2가지 이슈가 아마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가장 큰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보여드렸고요. 예. 글로벌 사이버 보안 시장이나 사이버 범죄 피해 전망은 뭐 굉장히 요게 지금 자료가 지금 수정된 게 안 올라가는데 어쨌든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보안 시장이 2030년까지 한 700조 원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 사이버 범죄 피해액이 2031년까지 12조 원이 아니라 12조 달러입니다. 이게 좀 단위가 잘못된데 12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1.8경, 그러니까 거의 뭐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정도의 큰 금액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보면은 이 사이버 범죄가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결국 이제 범죄를 저지르면서 큰 수익을 거둘 수가 있고 또 안 잡힐 수 있다, 이런 이제 심리가 해커들 사이에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이 사이버 문제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피해액도 예상 피해액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026년에 사이버 보안의 좀 핵심 트렌드를 한 4가지만 좀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AI 기반의 디펜스가 필요한 상황. 그러니까 AI 해커들이 이미 AI를 써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고 또 AI 에이전트가 나오면서 굉장히 공격 속도
속도가 빨라지고 공격 범위 서피스라고 하거든요. 어택 서피스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넓어져가지고 이제는 우리 인간이 대응을 하기에는 어려운 시대가 됐죠. 그래서 당연히 디펜스에서도 AI를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가 AI를 지금 현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 사용하는 어떤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공격 속도가 빨라지고 그런 거에 비하면은 좀 따라가기가 조금 버거운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AI 드리븐 디펜스 이게 큰 이슈고 또 뭐 요즘 잘 아시겠지만 뭐 퀀텀 컴퓨팅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퀀텀 레디 인크립션. 그러니까 지금 퀀텀 컴퓨팅 시대가 왔을 때 뭐 여러분들 뭐 비트코인 같은 그런 블록체인 기반의 그런 것들이 지금 암호 해독이 깨진다, 해시 함수가 깨진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퀀텀 컴퓨팅 시대가 오면은 뭐 해시 함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암호들, AES라든가 이런 그런 암호들이 다 RSA 같은 암호들이 해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근데 그 시대가 상당히 뒤에 올 걸로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퀀텀 컴퓨팅 발전 속도가 되게 빨라지면서 이제 뭐 앞으로 2030년이면 깨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해커들은 지금 현재 해킹을 해가지고 암호화가 된 문서를 수집을 하고 있다가 그 수집된 문서를 갖고 나중에 퀀텀 컴퓨팅이 나오면은 디크립션 해가지고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미 다른 뭐 국가적인 어떤 그 이제 뭐 기밀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킹할 수 있으면은 지금 현재는 못 보지만 조만간 이제 볼 수 있을 거다 해가지고 수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수집하고 나중에 이제 디크립트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로 트러스트 모델입니다. 이것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뭐 클라우드 시대가 되고 AI 시대가 되고 하면서 예전처럼 이제 경계 보안.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거는 다 경계 보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국가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가 다 폐쇄망화돼 있다든가 아니면 이제 어떤 바운더리 기반이죠. 회사들도 다 파이어월 방화벽 같은 거 해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을 이제 차단하는 그런 쪽에다 주로 관심을 가졌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많이 무력화가 됩니다. 다 우회가 가능하고 뭐 VPN 같은 거 타고 들어와서 암호화해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고 이렇게 많이 무력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내부에 이미 침입자가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내부 외부를 가리지 말고 이미 침입자가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고 보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게 이제 제로 트러스트 모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트러스트가 없다. 그러니까 내부자라는 트러스트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 안에 또 우리 기관 안에 이미 해커가 들어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보안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컨셉이 바로 제로 트러스트 모델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강화된 인증을 하고 계속 컨티뉴어스 인증을 하고 멀티팩터 인증을 하고 액세스 컨트롤을 좀 더 강화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이 이제 미국의 NIST에서 만든 제로 트러스트 어떤 가이드라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많이 우리나라도 지금 이거를 도입을 해가지고 많이 쓰려고 상당히 노력을 지금 이제 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딥페이크 프로드 뭐 이거는 뭐 너무 많이 뉴스에서 접하시죠. 딥페이크 보이스 피싱 사기도 그렇고 또 딥페이크 뭐 투자 사기 같은 거 2025년에 딥페이크나 뭐 이런 투자 사기나 뭐 어쨌든 보이스 피싱 이런 걸로 해가지고 피해액이 우리나라만 1조 원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래서 사실 딥페이크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실물 여러분들 요즘 아까 그 영상에서는 약간 차이가 나서 이제 잘 보면 또 알 수 있었겠지만은 뭐 음성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점점 더 실제랑 구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저는 딥페이크 제가 주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딥페이크 탐지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 음성 쪽에 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저도 깜빡깜빡 속을 때가 있을 정도로 너무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뭐 구글이나 뭐 점점 이제 AI 기술, 생성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금 나오는 딥페이크들은 점점 구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상도 그렇고 음성도 그렇고 자꾸 새로운 합성기가 나오면은 또 탐지 성능이 떨어지고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로 인한 사기 이런 것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돼? 이거는 사실은 뭐 금융 사기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터넷 혹은 디지털 콘텐츠를 보고 듣는 걸 믿지 못하게 만드는 신뢰를 붕괴시키는 사실 공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신뢰가 만약 붕괴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죠. 사실은 이 딥페이크 문제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그냥 보고 잘 안 속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게요. 앞으로 지금 현재 뭐 유튜브나 뭐 아니면은 뭐 인스타나 인스타그램 같은데 이미 상당히 많은 AI 생성 컨텐츠들을 아마 보실 겁니다. 근데 그 컨텐츠가 앞으로 3년 빠르면 3년 한 5년 안에 전체 디지털 컨텐츠의 70% 이상이 AI 생성 컨텐츠가 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걸 다 AI로 생성하니까.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제 어느 게 진짜인지를 찾는 게 더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지금은 가짜를 찾고 있는데 진짜를 찾는 게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뭐가 있냐면은 이런 합성 컨텐츠가 많아지면은 AI들이 이런 합성 컨텐츠를 갖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러니까 이제 AI들은 무작위로 이제 데이터를 긁어와서 합성을 하게 되는데
이 합성 콘텐츠가 진위 여부 상관없이 훈련 데이터셋에 들어가다 보면은 합성 콘텐츠를 계속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은 AI들의 환각 현상이라든가 오류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학계에서는 합성 데이터, 신세틱 데이터만 가지고 계속 훈련을 하면은 AI가 어떻게 되는지를 실험을 해보니까 결국은 AI가 마지막에 붕괴가 됩니다. 컬랩스가 됩니다. AI가 완전히 망가지면서 이상한. 이거는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이 합성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졌을 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고 우려해야 되는. 그러니까 AI를 학습시킬 때 어떻게 진짜 데이터들만 잘 가려가지고 학습을 하느냐 하는 이슈랑도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딥페이크 이슈가 그렇게 단지 그냥 속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또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가트너가 2026년에 이제 10대 전략 기술을 발표를 작년에 10월에 했는데 이 10대 전략 기술을 가만히 보시면은 어떤 게 보이시나요? 크게 저는 키워드가 두 개가 그냥 보이는 것 같아요. AI, Security. 두 단어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AI 기술을 하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핵심 그럼 AI 어떤 그 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핵심 기술을 또 한 가지 꼽으려면은 시큐리티라고 생각이 됩니다. AI가 많은 인간의 일들을 대치를 할 걸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지능적인 것부터 앞으로 점차 이제 뭐 소위 블루칼라 직업